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촬영 구도가 바뀌었죠? 네. 쌤이 계속 뒤에 있는 텍스트를 좀 가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작게 축소된 상태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까지 우리는 세계의 옛 세계 지도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통해 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지리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과거의 지도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날 지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과학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능 기출문제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요, 오늘날 지도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지도는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아주 엄청난 지도들이 탄생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구글맵 이런 다양한 지도 어플들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항공사진, 원격 탐사, 인공위성 이런 건 다 최근에 만들어진 과학기술들이죠. 이걸로 인해서 과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막 심해라든지 아니면 화산 위쪽이라든지 엄청 높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들이라든지 이런 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쉽게 변환해서 알려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 어플을 사용했을 때 빠른 길을 찾는다든지 도로만 보여줘, 아니면 날씨까지 보여줘, 아니면 여기서 맛집 찾아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수집된 지리 정보 이런 걸 디지털화 한다 그랬는데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라는 건요,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정보인데 이 지리 정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역의 위치나 혹은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장소,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다. 자, 우리나라의 형태를 알려주고 있죠. 삼면이 바다라는 거. 네, 이런 게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성은요, 속성 정보가 있습니다. 자,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는 무엇이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특성이 자연적인 걸 수도 있고 인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덥고 습하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자연적 특성이죠. 또 우리나라의 특성.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적 특성이네요. 네.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 우리나라의 인문적 특성이네요. 네, 요런 거죠, 요런 거. 네, 이런 걸 속성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정보가요,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정보는요, 어떤 장소가 있다면 이 장소가 다른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네, 서울과 대한민국 이 장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수도냐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뉴욕과 런던, 그리고 도쿄 이런 데는 세계적인 세계 도시이다. 이런 장소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런 거를 관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세 가지의 정보, 지리 정보를 얘기했는데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정보하고 속성 정보는 한 지역의 특성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관계 정보는 두 지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 관계 정보를 나타낼 때는 2개 이상의 장소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 정보를 찾는 거는 장소가 2개 이상 나왔네? 그럼 관계 정보가 되는 거고, 하나의 장소에서 특징이 나왔는데 여기서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면 공간 정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면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리 정보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리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리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리 조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직접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조사란 우리가 직접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인구수가 궁금해. 그래서 부산을 직접 가보는 거죠. 네, 이런 걸 직접 조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답사라고 표현합니다. 답사. 네, 선생님이 진짜 세계지리를 가르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답사 가는 거예요. 답사 가는 거.
이 코로나만 아니고 그리고 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난 부국강병 그리고 교통통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미국을 수업한다. 그럼 미국으로 직접 답사를 가는 거죠. 미국 뉴욕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오면 여러분들 절대 안 까먹거든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겠죠. 네. 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두들기거나 아니 백과사전을 찾아본다든지 관련 신문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거요. 이런 걸 간접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도나 문헌 이런 걸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할 수 있게 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격 탐사입니다. 원격 탐사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뭔가를 대신 보내서 그 지역을 측정하고 지역 정보를,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뭐 요즘엔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론 같은 거, 아니 항공기 같은 거 이용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원격 탐사의 장점은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막 찾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위성을 예로 들면요. 인공위성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일이 걸린다고 쳐봅시다. 30일에 딱 첫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걸 한 바퀴 돌고 나서 찬이쌤을 또 찍으러 와요. 그리고 찬이쌤이 또 이러겠대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은 30일 뒤에 또 찬이쌤을 찍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30일 간격으로 찬이쌤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겠죠. 아, 찬이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정보를 뭐 실시간으로도 수집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도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 지역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거. 네, 이게 원격 탐사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모인 지리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겠죠?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분석 처리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바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요즘에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카카오맵, 뭐 네이버 지도, 뭐 구글맵 이런 거 개발자들이 이 지리 정보 시스템에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선생님 대학교 후배가 그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요.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이 지리정보 시스템 그걸 연구하려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이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와, 연봉이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받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중요한 기술이니까요. 예,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자지도들은 구글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이런 거 전부 다 이 GIS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요즘에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인공위성이 나의 지금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어디에 또 많이 쓰입니까? 우리가 버스가 언제 올지를 알려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중교통 딱 어플 키면은 버스가 3분 뒤 도착입니다. 어떻게 3분 뒤에 도착할지 알아요? 3분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좋죠. 그리고 선생님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내가 지금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얼만큼 걸릴지, 최단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다 조사해 주는 게 GPS죠.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방법 중에 하나가 중첩 분석입니다. 이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중첩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최적의 입지 장소를 골라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중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태블릿에다가 쓰면서 해볼게요. A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A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A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A지역에다가 우리가 뭐 수영장을 만들려고 해요. 수영장을 만들 건데 조건들이 막 여러 개 있겠죠. 수영장 옆에는 뭐 한강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뭐 강물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조건들이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돼, 인구 밀도도 봐야 되고, 뭐 주변에 교통망,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땅값은 얼마야,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각각의 지도에 하나씩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지가 땅값이죠. A지역의 땅값 지도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지역의 교통지도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지도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인구지도. 어디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A지역의 인구지도도 이렇게 만들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에 뭐 이제 자연환경. 산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연환경 지도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거 각각 지도를 보면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5개, 이 4개의 지도를 하나로 사락 합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예요. 중첩.
겹치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휙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중첩 분석에 따른 지역 선정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얼마 전에 열렸던 평창올림픽 있죠. 평창올림픽을 할 때 지역 입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니까 눈이 많이 오는가? 뭐 이런 거 봤을 거고요. 눈이 많이 오는지 그 강수량을 다 체크해 봤을 거고요. 스키를 타야 되니까 주변에 산, 경사도는 어떤가? 이런 거 봤을 거고요. 네, 그리고 주변 인프라는 어떤가? 교통은 어떤가? 이런 거 다 봤겠죠. 그래서 평창이 선정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예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직접 같이 풀어보시죠. 자,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예시 문제를 아주 적합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 기업이 조건을 고려해서 출산용품 영업 지부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 많아진다 그랬죠.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뭐 영업 지점이나 대리점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다 조건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걸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A에서 E 지역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는요, 여기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칸 치고 있는 이 지도에 A, B, C, D, E가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국가 이름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국가 이름을 내면 난이도가 급상승하겠죠. 여러분 저 A, B, C, D, E의 나라 이름 다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 이름 안 물어봐요. 걱정 마세요. 자, 출생률, 인구 밀도, 1인당 GDP 지도를 줬고요. 조건은 좋습니다. 출생률은 30 이상인 데를 찾고 싶대요. 자, 지도를 보니까 30 이상이면 약간 회색 음영하고 진한 음영을 찾으면 되겠네요. A, B, C, D, E 중에 해당되는 데를 쌤이 V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눈 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하시면 되겠죠. 자, A 지역이 해당이 되네요. V표 칠게요. 그리고 B 지역은 하얀색이니까 아니네요. C 지역은 진하니까 맞네요. V표. 네, 그 다음에 D 지역도 약간 회색 음영이니까 맞네요. E 지역은 흰색이니까 아니네요. 자, 이제 답이 A, C, D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33명 이상이니까 역시 회색 음영 이상인 걸 고르면 되네요. 자, A 지역은 흰색이니까 탈락이네요. B 지역도 탈락이네요. 네, C 지역은 해당이 되네요. C 지역은 V표가 2개네요. 네, D 지역도 진한 음영이니까 D 지역도 맞네요. D 지역도 2개. 그리고 E 지역도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1개. 자, 지금 보시면 위에 V표가 2개인 건 이제 C와 D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1인당 GDP. 자, 1인당 GDP는 $1,000 이상인 데를 찾고 싶대요. 1인당 GDP가. 자, $1,000 이상이 제일 진한 거네요. 제일 진한 거를 찾으니까 E하고 B하고 D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D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니까 이 기업은 어느 국가에다가 만들 것 같습니까? D 국가에다가 만들겠죠. 네. C 옆에 4가 또 있네요. 페이크죠. 4번 D를 고르면 되겠죠. 어떻게 고르시는지 알겠죠? 이게 중첩 분석을 활용한 입지 선정 방법입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과 알아볼 내용은요. 경도를 이용한 시간대 파악입니다. 자, 우리가 지리정보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시차입니다. 시차. 여러분 시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 누나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낮입니다. 낮 한 2시 반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를 걸면 우리 누나가 화를 내겠죠. 왜 이 시간에 전화해?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오후 2시 반인데? 2시 반에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긴 지금 새벽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왜 새벽이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시차가 발생하는 걸 계산하고자 경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 경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경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세로로 표시된 선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경도입니다. 경도란 이렇게 지구에서요, 북극에서 남극점을 이렇게 쭉 이은 선입니다. 네, 쭉 이은 선, 요게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에 표현한 게 경선이 되는 거고요. 경선, 세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경선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그리면 너무 헷갈리고 기준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야겠다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디로 정했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도 기준으로 잡자 하고 딱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이 이 당시에 시간 계산에 돈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되게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경도 0도 기준이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초자오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 영도가 본초 좌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영국, 런던, 영국이에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그리면요. 자, 이렇게 세계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세계지도를 그린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영도가 있고요. 여기가 영도예요, 영도. 그리고 여기가 영국이 되는 거죠. 영국. 네, 대충 그릴게요. 자, 이제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하고 이제 지구, 동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 시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는 건 동경, 서쪽으로 가는 건 서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가는 건 동경이라고 표시를 하고 경도 뒤에다가 알파벳 E를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 서경이라고 하고요. 알파벳으로는 W, 웨스트를 붙여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쭉쭉쭉쭉쭉쭉 가면요.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결국 만나겠죠. 동경, 서경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딱 만나요. 정확히 이 본초 좌우선의 정반대편, 지구 정반대편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360도니까 정반대편에서 만나죠. 네, 여기가 180도예요. 그래서 동경은 180도 이스트까지 있고요. 서경도 180도 웨스트까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두 선이 만나죠? 이 만나는 지점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날짜 변경선. 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네, 이게 기본적인 시차 계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세계 시간대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세계 시간을 그림으로 쭉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커져 보겠습니다. 커져라! 자, 좀 커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세로로 쭉 막 시간대가 달라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시계 0이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차가 0이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시차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러시아를 보시면요. 러시아가 여기 위에 있는 이 큰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를 보시면 정말 가로로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가 같은 나라인데도 발생해요. 굉장히 여러 시간으로. 여기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뉴욕에서 LA, 로스앤젤레스와 시차가 발생해요. 왜냐면 가로로 너무 길기 때문에 나라가. 이 호주도요. 이렇게. 근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는 시차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시차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시차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해가 뜨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새벽인데도 말이죠.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의 시간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차를 경도값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도값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확인 문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원은 360도예요. 그죠? 지구가 360도인 거잖아요.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도는데요.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은 몇 도씩 회전하는 걸까요? 몇 도씩 회전하는 걸까요? 원은 360도고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도 회전하는 걸까요? 360을 24로 나누면 되겠죠? 어휴, 참 공교롭게도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15도가 나옵니다. 15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15도가 회전할 때마다 1시간씩 지나게 되는 겁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구를 이렇게 쌤이 이렇게 평면으로 그렸습니다. 가운데가 영국이고요. 여기가 영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걸어 나갈수록 해를 먼저 만납니다. 왜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죠? 맞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죠? 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죠. 요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태양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태양을 만납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태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돌면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누가 더 먼저 태양을 만날까요? 누가 더 먼저 태양을 만날까요? A라는 사람이 먼저 만나겠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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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며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돌기 전에 이 B라는 사람은 지금 해를 만나지 않고 있죠. B라는 사람은 해를 아직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먼저 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오전 9시라면 B라는 사람은 몇 시일까요? B는 몇 시일까요? B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보다 더 전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해를 만나기 전이니까 더 새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오전 9시보다 더 이전인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오전 6시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태양을 이미 진작 만났네요. 그럼 오전 9시보다 더 시간이 먼저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후 12시쯤이 되는 거죠. 3시간쯤 간격으로 이렇게 쌤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즉 A를 기준으로 A는 C보다 시간이 느리죠. 왜요? C는 오후 12시가 먼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C는 A보다 시간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먼저 태양을 만났으니까 빠르다. 근데 반대로 B는요, 가장 A와 C보다 늦게 해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늦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일반화해서 정리한다면, 여러분, 쌤이 세계지리 항상 수업할 때 얘기했죠.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결과만 기억하라 그랬죠. 자,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를 먼저 만난다 이 말이죠. 즉,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를 늦게 만나니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전 텍스트로 돌아갈게요. 자, 아까 이 위에 네모난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모난 그림을 봤을 때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이 영도 기준이었죠. 영국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영국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135도 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위쪽에 네모를 봐주세요. 네모를 봐주시면 여기 135도 이스트에 있는 거죠. 여기 135도 이스트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와 영국의 시차는 얼만큼일까?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지금 요거 135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이 위에는 15로 나누면 되겠죠. 네, 135를 15로 나누니까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런던보다 시간이 9시간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9시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나라가 3월 16일 11시래요. 근데 미국 LA의 그럼 현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무조건 시차 계산 문제가 나오면 큰 평면 지도를 그리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빈 화면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차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나게 긴 세개 전도를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고 네모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 기준 영국입니다. 영도죠, 영도. 자, 우리나라는 아까 135도 이스트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135도 이스트. 여기는 9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고요. 근데 미국 LA는요, 120도 웨스트를 쓰고 있대요. 120도 웨스트 대충 그리세요. 120도 웨스트. 여기네요. 자, 120도 웨스트는 영국과 시차가 얼만큼 나는 겁니까? 120을 15로 나누면 8시간이 나오죠. 8시간이니까 여기는 8시간만큼 시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국과 8시간 차이 나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와 LA는 총 몇 시간의 시차가 나는 겁니까? 17시간이 나는 거죠. 17시간이 난대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3월 16일 11시래요. 3월 16일 11시래요.
자, 우리나라가 3월 16일 11시입니다. 자, 근데 미국 LA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죠. 즉, 우리나라보다 해를 늦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느리다. 즉, 아직 미국 LA는 3월 16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3월 16일 11시에서 17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17시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17시간 빼면 뭡니까? 마이너스 6시간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6시간. 여러분, 이 정도 계산을 하실 수 있죠? 예.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중학교는 나오셨죠? 아, 예, 농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시간에서 마이너스 6시간이라는 개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루 전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시간을 대입하면 3월 16일에서 하루 전후로 가는 거니까 3월 15일이 되는 거고,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24시간에서 6시간을 뺀 18시가 되겠죠. 네, 같은 말로 오후 6시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3월 16일 11시면 미국 LA 현지 시간은 3월 15일 18시 혹은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네,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거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이 문제를 냈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오전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24시 형태로 저렇게 18시, 6시 이렇게 쓰면 18시라고 쓰면은 다시 24시간 형태로 18시 저렇게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저기에 3월 15일 6시라고 쓰면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이 안 되죠. 네, 만약 답이 오전 6시면 정답인데 이렇게 오후 6시인데 그냥 6시 이렇게만 쓰면 오답입니다, 여러분. 꼭 앞에 오전, 오후를 붙이셔야겠죠. 네, 이 점 유의하시고. 네. 자, 오늘 선생님이 지리정보기술에 활용하고요. 그리고 시차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 수학적 내용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단원 마무리와 그리고 수능 문제 풀이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진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